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 볼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례입니다. 2017년도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 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자, 무서운 일이죠. 재판관이 8명인데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주문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으로 약 3개월 걸렸죠. 헌재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자, 헌재 이름 교환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번호 2016 헌나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개시 선언과 함께 선고된 재판은 오전 11시 10분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주문 낭독을 마무리했습니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서원, 즉 최순실의 이권, 특혜 지원과 미르 K스포츠대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이러한 여러 가지를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 남용, 청와대 기밀을 자료 유출, 헌법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 위배했다. 즉 대통령 박근혜를 아무 권한이 없는 최순실이 좌우 흔들고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그런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자, 대통령이란 무엇이냐? 대통령. 우리가 아는 대통령은 실제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그 다음에 국민의 대통령은 국민의 얼굴이죠. 얼굴이고 대변자. 얼굴이고 대변자이다.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최고 결정을 한다. 결정권자. 이러한 대통령의 중요한 업무, 중요한 일인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통령을 국민의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 최순실 여사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국민의 얼굴인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여사가 하고 있는 대통령. 무서운 일이죠. 그죠? 자, 이렇게 심대하다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 때문에 국민이 일어났던 거고, 현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를 비난했다. 대통령 K 미르 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KD 코퍼레이션 지원,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많은 걸 지원했다. 즉 최순실이 지원한 게 최순실이 이렇게 했죠. 미르 K 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KD 코퍼레이션에서 많이 지원했고 모든 헌법 법률 위배를 한 거죠. 재임 기간 중 이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는다. 헌재는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봐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늘날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과거 이 법률이 우선 시대는 이런 시대는 형식적 법치주의. 오늘날 이 법률 위에 상급법 헌법이 헌법. 이 헌법 중심에 헌법이 중요시되는 시대. 즉 우리는 실질적 기본권이 강조되는 법치주의에 살고 있다. 자, 헌법의 보호란 헌법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헌법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헌법을 방어하는 것으로 헌법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위협 침해로 변질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에 대한 위협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의 최고 법규성을 기초하여 헌법적 가치 질서를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헌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요청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질서는 사회 상태의 변화에 따라 특히 정치 권력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항상 동태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헌법 질서는 규범의 현실과 긴장 관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헌법의 실효성이 공유되기 쉽습니다. 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 보호제도 볼까요? 평상적인 헌법 보호제도는 사전적 예방적 보호와 사후적 교정적 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 즉 합리적인 정당 정치를 하고요. 국민의 헌법 의식을 높이고 선거민의 국민에 의해서 국정 통제, 정치적 보장과 헌법 수호의 의무의 선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대통령 등 모든 사람 헌법 수호의 선서를 지키고 국가 권력이 분립돼야 됩니다. 형성 헌법성의 규정을 헌법조항, 정당과 관련된 방어적 민주주의 채택, 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의 법적 보호가 있습니다. 또한 부칙 5조에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즉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헌법의 최고 법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헌법의 최고 법규성은 간접적인 선언을 통해 이 보장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후적 규정적 보호에는 정 안되면 방금 이번처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하거나 헌법 소원 심판을 하거나
대통령 탄핵,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명령과 규칙 처분에 대한 법률에 위반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심사제가 있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승인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 국정감사 조사제, 공무원 책임제, 또한 헌법과 국가보안법 통해서 국헌 문란자를 처벌함으로써 헌법을 사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을 사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정농단처럼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헌재를 문란하게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간통죄 사건입니다. 헌법 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 간통죄는 헌법에 합치하는가? 우리나라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간통죄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간 거죠. 그죠? 헌법 10조는 개인의 인격권,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인 행위, 또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 자기 결정권을 법률이 제한한다. 법이 제한한다. 그러면 이 성적 권리를 자기 결정권으로 볼 것이냐,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성적 결정권을 개인에 속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결정권으로 본다면 심판 조항,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본권을 정해졌단 말이에요. 자, 사생활을 기본권으로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간 거 아니냐, 법률이. 간통죄 부분도 개인 사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시 헌법 17조 사생활에 대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다. 241조 간통죄는 위헌이다고 판결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9명 중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인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7조를 위반했다 본 겁니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형벌로 간통행위를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비도덕적인 행위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면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결한 겁니다. 사회적 비난 정도로 보면 간통죄의 형사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들을 공갈한 남편이 계속 탈선하다가 잠깐 탈선한 주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을 통해 혼인제도와 부부간의 종저 의무 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기본권 헌법 17조를 제한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